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7월달, 8월달 문제풀이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학 논술 강의를 이렇게 올해 1월달부터 이렇게 맡고 있는 그 이정훈이라고 하는 어떻게 강사입니다. 논술교육학과 관련해서 뭐 1월 달부터 시작되는 모든 구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간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시험을 잘 못 본다면 그 구간들의 의미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일주일에 한 7일 정도 중에서 평균 5일 정도를 한 4시간 정도에서 뭐 4시간 정도에서 한 5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은 어떻냐면 가장 좋은 교육학 언어를 주겠다. 가장 좋은 교육학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독성이 아주 뭐 이렇게 뛰어난 그런 형태의 언어이라기보다는 실질 평가 기준에 채점을 했을 때 가장 내용 부합도가 높은 형태의 언어를 주겠다. 그래서 뭐 나오기 전에 뭐 누구에게 이제 출제 텍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 소개를 좀 받고 이렇게 뭐 구성을 해서 이렇게 약간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일단 제 성격에는 과거의 기출 부분에서 출제 텍스트 부분에서 제가 검증을 해보고 거기서 가장 그 좋은 형태의 언어들이죠. 가장 그 내용 부합도가 높은. 그래서 그 작업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추진을 했고, 그리고 또, 그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사실은 6월 말까지 이렇게 마쳤어요. 그래서 올해 강의를, 믿고 들어서 계속 지금까지 온 그 선생님들 일단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피곤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사실. 근데 목적한 바대로 사실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7월 달부터 11월까지도 목적한 바대로 일단 강의를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7월 달, 8월 달에 제가 실전을 바로 들어갈까, 영역별을 하고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시험은 원래 실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의를 처음 듣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교육학을 또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 교육학 시험에서 보는 형태의 문제의 형식을 일단 그대로 가면서 일단 영역별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일단 가지려고 해요. 첫 해 교육학 모의고사가 이 영역별의 형태를 상당히 많이 띄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가 뒤에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나온 게 이제 각 교육학 이론들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약간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약간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추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강의 부분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교육 철학을 1월 초에 해보니까 기출 빈도도 비교적 약간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어려워해서 제가 3월 달부터는 약간 선회를 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사실은 지금 현재 뭐 모든 교육학 경력이 다 중요해요. 사실은 대비를 안 하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가다가 그의 시험을 망쳐버리게 되면 뒤에는 뭐 1년을 어떻게 보면 또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뭐 요행이 전공을 잘 봐서 합격할 수도 있지만 확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심리하고 교육과정, 그래서 교육행정 이 챕터가 중심적인 부분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1, 2월 강의를 마치면서 해서 3월부터 나갔던 게 바로 교육심리부터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7, 8월 달에도 한 주씩 다 쓸 수밖에 없긴 한데요. 지금 나가는 게 일단 교육심리를 나갈 거고요. 그리고 자, 교육과정을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 교수 방법. 일단 뭐 교수 방법
이렇게 봐도 되고. 자, 방법. 그 다음에 자, 교수 설계. 예. 자, 이 부분으로 나가려고요. 이 형태 이론을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교육심리 이론이 튼튼해야 이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과 교수 설계가 일단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7월달, 8월달 중에서 7월달 강의가 요 형태의 이론으로 7월달 강의가 일단 집중적으로 일단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바로 될 겁니다, 사실. 그리고 8월달 강의 같은 경우에 앞에 이제 교육행정으로 이렇게 올 생각이에요. 오고, 그 다음에 자, 교육사회. 바로 연결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오고 이 지점에 교육철학과, 자, 교육사를 이 지점에 일단 놓을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 나올 만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테마별로 가는 게 아주 적절한 형태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갈 게 평가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평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쪽을 7월 달에 이쪽을 나갈 생각이고, 이제 이쪽을 8월 달에 자, 이렇게 바로 나갈 생각이에요, 사실. 그래서 강의는 뭐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각각의 매주에 관련되는 논제들은 사실은 주당 4문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2문제, 자, 화요일 2문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실질 시험 시간에 일주일에 2번 정도를 1시간 정도의 수행해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첫 해라서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선생님들이 굉장히 인강 듣는 선생님도 그렇고 실강 듣는 선생님도 그렇고 첨삭을 굉장히 꼼꼼하게 받아볼 수 있는 이점이 다른 어떤 강사들보다도 그런 이점들을 선생님들에게 일단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피드백을 굉장히 잘 받으셔서 7, 8월 과정 뿐만 아니고 뭐 그 이후 과정도 일단 패키지 신청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잘해서 교육학 논술 시험을 굉장히 잘 봤으면 하는 게 자,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나간 언어가 그 언어를 재구성을 어느 정도 해서 문제 형태의 부분에서 언어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전에 뭐 다른 교육학 그 공부를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제가 언어를 보면 알아요. 아, 이건 제 교재, 제 프린트에 나간 부분이 아니더라도 답이 되는지 답이 안 되는지. 그래서 무조건 뭐 제가 제시하는 언어만 답이 된다, 이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보면 확률 높이는 강의를 아주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해왔고 교육학도 그게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강사의 여러 형태의 본질이 있지만 저는 어쨌든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전 개인적으로 강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런 지점들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자, 될 것 같아요. 자, 교육학 그 논술 시험을 보기 전에 자, 첫 시간이니까 1월 달하고 6월 달 강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부분이 바로 논술 교육학 첫 시간에 나가는 형태의 부분인데,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7월 달에 글을 쓰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형식 부분은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또 다른 강의를 어떻게 보면 들은 것도 있는데, 일단 제 강의에서 글 쓰는 형식은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형식이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7월 달부터 연습을 해보면 7월 달, 8월 달 2주만 가더라도 16번 정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월 달부터 11월까지 가도 결국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글을 제가 말하는 형식대로 글을 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되어야지 사실상 지금 논술 교육과에 가지고 있는 특징상 고득점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나오게 되고, 자, 구간별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0점대 초반 정도에서 15점 정도를 올릴 수 있고 15에서 18, 18에서 20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구간별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단연코
논술 교육학에서 글 쓰는 형식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10점에서 뭐 14, 5점 정도의 구간으로 올라갈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형식을 다 수행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한 15점에서 18점 정도로 가는 선생님들은 이 형식을 준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8에서 20 정도의 구간으로 갈 때는 사실은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학에서의 아주 특정 개념을 물었는데 그 개념 자체를 내가 쓰지 못했을 때 일단 마이너스 1, 2 정도가 거기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 설명 약간 이렇게 드리고 나서 지금 시간을 정해서 1시간 동안 일단 풀어보고 그리고 또 뒤에 이어서 수업을 이렇게 나갈 생각인데, 자, 이 논술 교육학에서 자, 교육학 논술에 이 교육학 논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형식이 있습니다. 자, 글쓰기 형식이죠. 그죠? 자, 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첫 번째 부분에 서론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자, 이 서론에서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주제입니다. 일명 자, 논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논제. 자, 이 주제는 거의 보면 문제의 상단에 포함시켜 주는 형태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포함을 시켜주지 않게 되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잘 읽고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론이 되어 있으면 포함을 안 시켜주면 잘 읽으면 어떤 논제인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학습에 관련되는 논제인가 아니면 이것이 바람직한 행동에 관련되는 논제인가, 이런 것들에서 논제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가 반드시 서론에 들어가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자, 조건이 들어와야 돼요. 자, 이 조건 역시 메뉴의 상단에 주는 해가 있고 주지 않는 해가 있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바로 어떤 거냐면은 상단에 주어지지 않으면 맨 밑에 보면 하위 조건 4개가 있어요. 우리가 본론에서 써야 되는. 자, 그 조건이 이쪽으로 포함이 일단 돼야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조건 같은 경우에 쓸 때 문제의 물음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자, 이 물음을 일단 써주고 여기서 수식이 한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구체적인 본론에 관련되는 본론 조건들 있죠.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퍼펙트해요. 일단 서론 같은 경우에. 자, 그 연습을 선생님께서 한번 잘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 지금 2번에서 1번으로 들어갈 때, 자, 요 라인에서 보면 들어가야 되는 글쓰기 형식이 있는데, 자, 요렇게 수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단에 관련되는 물음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단의 본론 부분까지 쓸 때는 뭐냐면 자, 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로는 어떻게 마감을 하냐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제 교육학 논술은 어쨌든 글 쓰는 형식이 비교적 굉장히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일단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론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내용 요소를 쓰시면 안 돼요.
내용 요소를 쓰시면 안 되고, 서론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론을 봤을 때 그냥 주제만 딱 써가지고 뭐 이거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서론을 한 줄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서론을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자, 첫 번째 부분에서 한 페이지에 만약에 내가 딱 끝내겠다. 자, 한 페이지만 정확하게 써도 이거는 나온다더라가 아니고, 실제 보면 전공에서 한 페이지를 정확하게 써도 18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나와요, 사실. 근데 나오는데 여기서 그 말하는 부분에서 단어하고 그 엄밀한 의미에서 구체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물론 우리가 어떤 개념 써라, 어떤 유형 써라, 명칭 써라, 이건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딱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 기준에서 딱 설정해 놓은 모범 형태의 답안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나와요. 그럼 한 장을 만약에 쓸 것 같으면 이 서론 같은 경우에 정말 짧게 쓰면은 한 2줄 정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되고 결론 부분을 뭐 한 3줄에서 4줄 정도를 내가 마감을 하겠다 이러면 하위 조건이 중간에 본론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장이면 사실은 끝이 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 형식을 가지고 쓰면 서론이 몇 줄이 나오냐면 3줄이 나옵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좀 약간 뭐 본인이 좀 약간 더 쓰고 싶다 그러면 더 써도 되는데 사실은 요 요소만 딱 포함을 시키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짧게 쓰면 어떻냐면요, 상단에 물음이 있을 시 조건에서 상단에 물음 부분만 일단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갖다 안 쓸 것 같으면 하단에 본론에 있는 조건 자체, 요 부분을 바로 쓰시면 돼요. 그죠?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될 조건이죠, 그죠? 이러면 거의 2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본론이 있죠, 그죠? 자, 본론에 보면 통상 보면 조건이 5개 정도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4개가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서 자,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 본론 부분의 이 조건들에는 이론 또는 뭐가 들어간다. 자, 개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론 또는 개념을 묻고 있다. 그러면 실제 본론의 조건은 없어요. 없는데 이 해당되는 이론의 정의, 자, 정의를 먼저 써줍니다. 순서가. 자, 정의. 자, 또는 뭐냐면, 뭐, 특성을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는 이 이론의 뭐다, 설명을 쓰셔도 됩니다. 자, 이게 다 공통이에요. 앞부분에 들어가는 게. 근데 여기도 이제 짧게 쓰면 한 줄 정도를 써도 되고, 뭐 좀 길게 쓰면은 한 줄 반, 2줄 정도를 쓰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뭘 쓰냐면, 하위의 본론의 조건 있죠. 요 조건이 묻는 형태, 그죠? 여기에 뭘 쓰냐면 답안을 작성합니다. 자, 답안을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답안을 쓰는 형태의, 자, 부연. 자, 더 설명을 써줄 게 있다면, 자, 부연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뭘 써야 되냐면, 자, 논제와 짧게 연관을 시킵니다. 논제와 주제. 자, 이 형태는
이를 통해 이렇게 쓰면 돼요. 이를 통해. 예를 들어서 주제가 자, 학업 성취다 라고 했을 때 그죠? 자, 이를 통해 학업 성취를 뭐 한다? 자, 증진 내지 뭐 제고한다. 또는 뭐 향상한다. 수로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래 봐야 어떠냐면은 한 줄에 2분의 1도 안 돼요. 짤막하게 논제 부분을 끝부분에 이렇게 구성을 시켜줍니다. 자, 이 요소가 지금 이렇게 다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어떻게 부연이 하나 더 있죠. 그죠? 요렇게 이 부분에 관련되는 요소가 이렇게 다 내려와야 된다. 자,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지금 잘 안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답안 작성을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부분에서 일단 데피니션 하는 거 이걸 훈련을 계속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보면 가능한 게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구성주의 되려면 구성주의 수많은 이론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론이 해당되는 게 구성주의 되려면 구성주의에 관련되는 그 이론에서 쓰는 중심적인 언어들이나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쓰시면 돼요. 물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채점 요소에는 없어요. 사실 없죠. 그죠? 자, 채점 요소에는 뭘 물었다? 이걸 물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요것만 이렇게 써도 일단 되기는 되지만 앞부분의 정의를 간략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을 일단 쓴다라는 겁니다. 자, 부연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이 답안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뭐다? 설명이죠. 자,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다? 짤막하게 후미에 자, 논제와 같이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잘 안 되는 게 어떤 거다? 요거 잘 안 될 수 있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또 잘 안 되는 게 어떠냐면은 요 논제 관련시키는 거 요거 잘 안 될 거예요. 요거. 근데 이거는 금방 늘 겁니다. 사실은. 왜? 암기니까. 굉장히 기능적인 어떻게 보면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부분이에요. 이거는 훈련하고 연습을 하면 일단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결론으로 옵니다. 자, 이 결론을 쓰실 때 서론을 보고 쓰세요. 내가 서론을 어떻게 쓴 건지. 예? 그래서 이 결론을 쓰셨을 때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일단 쓰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데 우리가 위에 본론을 쓰다 보면 이 본론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론에서. 예, 그러니까 가급적 사실은 원래는 형식에서 이게 맞는데 이걸 요렇게 우리가 쓰기보다는 사실상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죠? 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죠? 요렇게 결론으로 일단 들어옵니다. 물론 앞부분에 약간 들여쓰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자, 요렇게 일단 쓰고 나서 여기다가 뭘 주냐면 바로 선생님께서 서론에 썼던 걸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는데 서론에서 썼던 형태의 부분에서 그대로 쓴다는 거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주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주제에 맞는 뭐가 들어간다. 자, 조건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 조건을 쓸 때 자, 조건을 이렇게 또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해서 자,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조건을 쓰고 나서 여기에 플러스가 뭐냐면 핵심적인 핵심어를 써야 돼요. 핵심어를 같이 수식하는 핵심어를. 그래서 요 핵심어 자체는 구나 자, 단어의 형태를 일단 쓰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자, 쓰고 나서 또 콤마하고 어떻다. 다시 뭐 들어온다? 자, 조건 들어오고 핵심 구단어. 그죠? 그 다음 또 뭐 들어온다. 자, 조건 들어오고 핵심 구단어. 그죠? 이렇게 쓰고
결국에는 뭐다 위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서론에서 썼던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살펴보았다. 위에는 살펴보고자 한다잖아요, 그죠? 살펴보았다. 자, 이거를 쓸 때, 자, 결론을 쓸 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서 뭐 본인이 쓰고 싶은 뭐냐면 주제를 쓰고 이 주제에 대해서 뭐 교사라면 굉장히 고민 또는 뭐 생각 또는 성찰 뭐 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도 돼요. 이거는 알아서 쓰십시오.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중간중간에 제가 또 답안 안에 약간 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일단 써도 되고 하지만 이걸 못 쓴다 하더라도 결론 부분이 서론하고 굉장히 다른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요소예요. 9단어의 요소입니다. 이 9단어의 요소. 요게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 근데 요거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수행해서 써보는 거예요. 논제 파악해서. 써보다 보면 한 몇 개월 가다 보면 뒤에는 어떻다. 제한된 시간 내부 안에 일단 써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비교적 조금 힘이 약간 들겠지만 사실은. 자, 제 강의 특징은 어떻냐면 용어를 가급적이면 안 풀지 않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강의가 조금 어려워요, 언어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점이 뭐 교육학은 좀 더 풀려도 되는데 그 지점이 저는 어쨌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 부합도를 높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떠냐면 통변이에요. 그 통변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 유사한 언어를 가지고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 교육학 논술은 올해도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뭐 두 가지를 써라 하면 첫째, 둘째 이걸 이제 늘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래도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구하는 형태의 부분에서. 근데 이 키워드가 어느 하나의 이론에만 딱 포함되는 키워드도 사실은 있죠. 그걸 제가 분별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이론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키워드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강의가 일단 제 강의 어떻게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글쓰기 형식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그 좋은 언어를 주겠다라고 했던 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사실상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고 또 좋은 언어를 또 줬어요, 사실. 그래서 그 언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일단 교재로 일단 나갈 때는 언어를 조금 더 펴가지고 일단 나가겠죠. 근데 이제 뭐 거의 한 4권 정도가 완성될 정도의 원고가 사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좋은 언어를 일단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7월달, 8월달 들어와서는 글 쓰는 형식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형식을 선생님들께 일단 저는 제공해서 일단 준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바로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까지 나가다 보면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사실은. 나올 거예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전공 과목을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결과를 알죠. 몇 점 받았는지.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있는 교원대에 또 현직 교사들이 많아요. 제가 광고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현직 교사들이 공무원인데 그거 이야기하면 됩니까? 평가 기준?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어떻냐라고 물어본 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입장 자체를 난처하게 하잖아.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의문이 있는 게 있죠. 그래 뭘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기준을 또 맞춰보는 거예요. 또 실제 결과에 관련되는 기준을 또 맞춰보고 또 문제 형식 부분을 또 맞춰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사기를 친다는 것도 아니고 뭐 결과적인 부분에서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 교육학 논술은 뭐가 좋아야 된다? 첫째로 언어가 좋아야 된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전공하고
교육학을 볼 때 가급적 특히 전공을 볼 때는 더 그렇고 키워드가 있죠. 이걸 갖다 개념이라고 하죠. 이 개념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언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원에 나오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걸 원해요. 이게 한번 잘못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배운 대로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언어들이 배워 나오게 되면 확률이 떨어지게 돼요. 교육학에서는 좀 덜 떨어지는데 전공에서는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비슷하게 썼는데 결국에는 점수가 컷 약간 밑에 나오든지 월등히 못 넘는 이유가 바로 대부분 언어 때문이에요. 대부분 보면 사실. 그래서 교육학은 일단 좋은 언어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뭘 만들려면 연장이 필요하죠. 어떻게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형태의 도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형식이에요.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잘 구성이 되면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 개념을 가지고. 보다 조금 더 뚜렷하게. 마지막. 근데 공부하는 순서가 어떠냐면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왜? 어려우니까 사실. 어려우니까 그 심정은 다 이해가 가니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데 나중에는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그 개념을 딱 보면 그 개념에 관련되는 부분이 뭔지를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개념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못 시키는 겁니다. 수행 자체를.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뭐 그런 강의는 사실은 제 강의 성격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답안을 받아보시면 제가 지금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또 강의를 하고 답안을 또 받아보면 제가 7월 달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식이나 언어들을 사실은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 표현력 점수를 뭐 이런데 이 평가 요 체제로 만약에 본론을 구성하면요 표현력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체제로 구성을 하게 되면 표현력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언어를 쓸 수 있는. 지금 보십시오. 이 답안인데 이 답안 부분을 수식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정의의 형태로 바로 수식이 되죠. 그 다음 이 답안을 쓰고 나서 나중에 쓸 수 있으면 자 부연주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논제하고 또 관련시키죠. 이러면 하나의 형태의 문제를 봤을 때 표현력 자체가 그 문장 자체에서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위적으로 글을 내가 막 잘 쓰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형식을 준수해서 나가다 보면은 뒤에는 표현력까지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답안의 내용 부합도는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될 기본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더 높은 점수 자체를 일단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되는 겁니다. 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1시간 정도를 해서 오늘 그 두 개의 문제가 나가는데요. 이 두 개의 문제의 형태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자, 못 쓰셔도 돼요. 제가 강의 마치고 다 봐줄 거기 때문에 못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고 중간에 또 피드백을 받고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월요일도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화요일도 하나 풀어보고 일주일에. 그리고 인터넷 강의 듣는 선생님들께서는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일단 제 주소가 있을 거예요. 메일 주소가. 그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그럼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피드백을 제가 일단 이렇게 드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뭐 첫 시간에 제가 설명하는 게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대로 강의를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시간 정도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